여러분은 고전 문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어떠세요? 아이들의 생각을 좀 들여다보셨나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이버 검색창에 고전 문학과 관련된 검색 내용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고전 문학. 요즘 초등학생이나 중고생들이 즐겨보는 유튜브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오늘은 한평생 고전 문학과 친구처럼 지내신 분을 만나서 고전 문학과 조금 더 가까워져 보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37년 동안 국문학과에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퇴임하자마자 여기 국악방송의 사장으로 옮겨와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고전이라는 공부 자체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너무 우리 가까이 있는 거고 너무 쉬운 거고 우리 민족의 DNA가 잘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하고는 가깝잖아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엄마, 엄마의 어머니가 즐겼던 문화다 이거죠. 내가 지금 즐기는 문화하고 똑같은 걸 그 당시 분들도 즐겼거든요. 조용필 같은 가수들 보고 막 환호했잖아요. 지금 BTS 보고 막 봉도 들고 휘들고 그러잖아요. 그 할머니나 그 증조할머니 때는 판소리 명창 들으면 정말 특히 여성들은 즐거워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되고 이런 것들이 문화를 대하는 고전을 대하는 큰 흐름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젊은 아이들은 어린 학생들은 어찌 보면 자칫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내가 엄마의 엄마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해야 되겠다라고만 생각 거기까지만 해주면은 그 위에 있는 문제들이 저절로 잘 해결돼요. 어려서 장터에 가서 막 장화홍련전 연극하고 이런 것도 보고요. 약장사들이 약 팔면서 막 민요 부르는 이런 것들도 저는 어렸을 때 봤거든요. TV로 봤었어요. 그건 TV 세대시죠.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전이 전혀 멀리 있는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에 와서는 뭐 민중문화 뭐 이런 쪽에 또 관심이 있어서 탈춤도 배우기도 하고 판소리 하는 것도 직접 한두 대목 배워보기도 하고, 고전을 딱 보고 어렵고 압도당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쉬운 조건에서 고전에 다가가게 되었죠. 책이라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하고 우리한테 뭐 명쾌하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권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야기 있죠. 고전 내용을 이야기로 잘 꾸며서 이야기해주고 뭐 구연 동화처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오브제처럼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아주 옛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인쇄되어 있다. 그리고 글자가 뭐 세로로 이렇게 쭉 찍혀져 있다. 고어가 섞여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압도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진도를 천천히 잡아서 어떻든 기초부터 해주고, 그래서 조금씩 가까이 가게 되면 나중에는 지금 책 읽는 속도와 거의 똑같이 그렇게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그래도 공을 좀 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버스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유행가 나오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불현듯이 어떻든 여러 다른 자리에서도 노출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을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는 비트나 이런 것들을 갖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증조 할아버지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언어가 또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뀐 거거든요. 다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이게 우리나라 200년, 300년 전에 사람들이 쓰던 언어를 그대로 쓴 거니까 언어라는 게 시대가 흐르면 바뀌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고전할 때는 막 써놓고 원어는 뭐고 어디서 음절이 이렇게 변했고 해서 우리말 이렇게 왔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고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확 열어야 된다. 1차 오픈 마인드가. 그렇죠. 확 열어놓고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왜? 우리 엄마의 엄마가 좋아했던 건데 그게 안 좋을 수가 있냐고요. 가족 사랑도 뒷받침돼야 된다. 아,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만 열리면 호기심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이게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은요, 무슨 뜻인지는 짐작은 다 해요. 근데 이제 말이 틀려졌으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데 그 호기심만 있어주면 고전은 뭐 훨씬 재밌고 더 재밌죠. 그리고 뭔가 알아가는 재미가 더 있고요. 보람이 있고. 인쇄만 돼 있는 것보다는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림은 전달력이 글로 쓰여지는 것의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읽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림도 읽는 거죠. 보는 게 아니고 읽는 거는 아마 요 텍스트 내용을 그 그림이 미리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있을 거고 오히려 더 쉽게 이렇게 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는 그림보다 더 좋은 게 사실은 없죠. 요즘 아이들은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것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그래도 옛날에 칼라로 된 그림책도 있었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지금은 이제 뭐 칼라 인쇄기가 있으니까 금방 인쇄하지만 옛날에는 책마다 화공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얼마나 희귀본이겠어요 그게. 어떻든 제일 고전에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 그리고 설명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왜 고전이 어려서부터 해야 되냐면요. 예컨대 우리가 심청전을 얘기한다고 그래봐요. 우리가 여기 쓰여진 것들은 보면 심청이 효녀지 이런 것만 막 강조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심청이 입장으로도 읽어보고 우리가 이걸 역할극으로 시키면 더 좋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체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갑자기 심청이가 돼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옹호하고 신봉사는 또 신봉사 입장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옹호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심청전은 심청이가 자기가 무조건 아버지에 대한 효심 때문에 15살이 됐는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물에 뛰어들었다? 이거 갖고 심청전을 얘기하게 되면요. 재미가 너무 없고 웃기는 고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게 되면요.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몸을 던졌다는 데서는 울지가 않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15이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이 울어요, 같이요. 심청이한테 바로 동화돼가지고. 그래서 신봉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좀 철이 없는가를 오히려 거꾸로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작품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으면은 고전이 좀 더 가깝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 동화처럼 풀어낸 심청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완전히 어린아이가 읽지 않고 중학생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원전은 아니지만 이렇게 놓은 것이 있고 고등학교 때 가게 되면 비로소 이제 원전을 그대로 아래아까지 표기해가지고 그렇게 읽는 거거든요. 근데 요 세 가지 독서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요런 전 단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기서부터 가게 되면 너무 까다롭고 힘든 어떻든 그 장애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좀 잘 극복할 수 있게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선 단계에서의 교육이 사실은 정말 필요한 거죠. 조금 더 고전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고전에 일찍 노출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머니는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삶을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내가 소녀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고 그런 것들인데 내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또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두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가 살았을 때의 것들을 얘기를 자꾸 대화를 나눠줘야 돼요. 이게 강제로 무슨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정말 친한 벗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대는 이랬어. 나 때라고 요새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어떻든 뭐 이렇게 나 때 했던 것들
또 너 때는 이거구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오히려 더 많이 들어주는 게 자연스럽게 고전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시선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어머니들이 고전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고전을 익숙하게 갈 수 있게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떻든 이렇게 지금은 또 이제 할머니 같은 존재는 없으니까 그 구전동화 녹음 자료들도 있고 뭐 텔레비전에도 그런 자료도 있고 요새는 뭐 유튜브에도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잘 좀 챙기셔가지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노출시켜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거기 심청전 오래된 텍스트를 읽어보면요, 심청이가 6살 먹어서부터 동량을 다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잘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심청이가 동량을 하러 갔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아유 또 왔네 저거 좀 그만 좀 와 그리고 쪽박을 들고 갔는데 깨버려요 이걸. 그리고 개가 나와가지고 막 짖어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다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심청이를 측은지심으로 그렇죠. 도와준 것만 알고 있지만 그렇죠. 각박했던 현실이 빠져 있군요. 그럼요. 아주 힘들고 배고프고 정말 죽고 싶고 그리고 한 겨울인데 입는 옷이 모시적삼 헤어진 모시적삼 숭숭 바람 숭숭 들어가는 거. 지금 순화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싹 빼고 뭐 아버지 제가 동양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오고 갔더니 뭐 마을 주민들이 어서 오너라 심청아 또 그래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들이 읽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버겁죠 좀 사실은요. 그리고 뭐 춘향이도 신분에 의해서 어쨌든 자기가 첩이잖아요. 기생첩이잖아요. 신분으로 치면 아주 천한 존재인데 월매라는 엄마가 돈을 좀 벌어놔서 그냥 대접받고는 살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다 깔보는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런 여인이 갖고 있는 슬픔 훨씬 더 일찍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구석구석에 숨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면은 작품에 대한 이해가 훨씬 강한 거죠. 윤진철이라는 명창이 심청가를 했어요. 고수를 2번 바꿔가면서 5시간을 중간에 15분만 쉬고 쫙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소리를 하다가 노래를 아주 잘하는 친구인데 심청이가 이제 팔려가기 전날 밤에 고백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별하러 가는데 아버지는 주무시고 세상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뺨을 만지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옷을 이렇게 잘 챙겨드리면서 아유 내가 이제 가면은 아버지 옷은 누가 챙겨드릴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복받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착 쓰러지면서 아이고 아버지라고 하는데 잘 보니까 이 소리꾼이 울고 있는 거예요. 어깨를 들어서 막 울면서 노래는 다 해나가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었겠다. 그렇죠. 저도 울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정말 죽을 듯이 소리를 하니까 듣는 사람도 조바심 그 소리 따라서 그대로 듣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다 일어나가지고 울었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딜레마이긴 한데요. 국악을 전통으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상당히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박자도 틀리고 노래하는 방식도 틀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서양식으로 만들어낸 판소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취향에 그게 맞는다면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범 내려온다가 이게 판소리 원래 판소리라는데 그 원래는 어떻게 생긴 거지? 오리지널은? 이게 거꾸로 들어와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판소리가 이렇게 뛰어난 음악 어법을 갖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거꾸로 확인해 들어가는 거죠. 우리 BTS가 대치타를 딱 모던하게 만드니까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아리랑을 BTS가 부르니까 세계인들이 다 같이 불러버리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고전이 갖고 있는 진짜 진정한 힘인 거죠. 그러니까 BTS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노출을 최대한 많이 시키고 이게 쉴 때는 쉬는 음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노출을 시키면서 고전에 다가가면
어느 순간 너무 가까이 다가간 고답적이고 좀 고리타분하고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것. 늘 내가 손만 대면 거기에 그게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한류라는 것들이 이렇게 좀 풍성해져 가지고 세계인들이 먼저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인정한 거거든요. 요새 빠른 노래, 비트 있는 노래 이런 노래 좋아하다가 이 무덤덤한 것 같은 이 노래 이 음악을 쭉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정화시키고 평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내 뿌리가 어딘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고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아직도 고전이 어렵다고만 생각되세요? 교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나니 고전 문학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째, 재미와 교훈을 얻는다. 둘째, 내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셋째, 그리고 이건 미래형인데요. 남과 다른 문장력, 나만의 무언가 리스펙한 것을 키울 수 있게 된다입니다. 자, 이 고전이라는 단어와 문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부담스러웠다면 우리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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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어떤 책을 읽으셨을까? 라고 말씀하신 교수님의 말씀처럼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지금 리드인에서 함께 읽어요.